안녕하세요, 오코치입니다. 오늘은 링크장 안에서가 아닌 바깥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사키의 장비 소개와 또 착용하고 벗을 때의 어떤 팁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를 착용하기에 앞서 긴 팔과 또 긴 바지 그리고 긴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장비가 직접 이 피부에 닿게 되면은 장비 때문에 피부가 쓸리거나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벨크로가 있기 때문에 또 통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긴 팔과 긴 바지 그리고 긴 양말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조거 팬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입기 시작할 건데요. 낭심 보호대라고도 하는 조거 팬츠는 가운데 낭심 보호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벨크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식의 낭심 보호대도 따로 낭심 보호대가 있고 또 따로 이렇게 거드를 착용해서 나중에 스타킹을 고정할 때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여러 브랜드에서 기능성 속옷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속옷을 착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착용감도 훨씬 편하고 땀 흡수도 또 땀 배출도 빠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조거 팬츠까지 이렇게 착용을 했으면 바로 신가드를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가드를 보시면 지금 바깥쪽은 이렇게 튼튼하게 보호가 되어 있고요. 안쪽은 조금 약하게 스펀지 하나 정도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물론 앞에 보면은 레프트 라이트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런 레프트 라이트가 따로 안 써져 있다면은 이렇게 어느 쪽이 더 튼튼하게 보호를 해주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착용해 주실 때 아래쪽 벨크로는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종아리 부분은 한 80-90% 정도의 강도로 해주시고 아래쪽은 조금 살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스케이트를 신을 때 신가드를 한번 들어 올려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살짝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대도 똑같이 착용해줍니다. 자, 이렇게 신가드를 착용하고 난 뒤에는 스타킹을 신을 건데요. 요즘 스타킹은 대부분 앞뒤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앞쪽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박음질이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면은 뒤쪽을 보셨을 때 가운데로 박음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뒷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찍찍이 벨크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요즘 조거 팬츠에는 벨크로가 따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스타킹을 착용을 했을 때 이 벨크로 부분에 이 찍찍이를 착용하기 위해서 스타킹에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타킹을 신을 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당겨 신으셔야 조금 더 멋있습니다. 스타킹 자체가 아래쪽을 좀 느슨하게 해버리면 스타킹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기에 있을 어떤 색깔이라든가 이건 지금 단색이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지만 좀 느슨해지면은 색깔이 아래로 쏠리면서 훨씬 안 이쁘거든요. 사실 아이사키의 절반은 또 멋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추어 분들이나 또 초보자 분들께는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뒤를 구분해 주셔서 이 벨크로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서 착용을 해 주시고요. 이 조거 팬츠 뒤쪽을 보면 뒤쪽에도 이렇게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벨크로가 안 보일 정도로 올려주셔서 착용을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팬츠를 입습니다. 팬츠를 입는데 팬츠는 뭐 일반 반바지 입듯이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반바지 입듯이 그냥 입어주시고요.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스케이트를 신을 건데 스케이트 신을 때 좀 이 배가 편하라고 이 부분은 스케이트 신고 난 뒤에 묶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스케이트를 지금부터 신을 건데요. 스케이트 처음 신으시는 분들은 스케이트 끈을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감게 되면은 당길 때 안에서 바깥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바깥에서 더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게 끈을 강하게 묶기 더 좋은 팁이기 때문에 처음 끈을 세팅하실 때 안에서 바깥으로 끈을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 또는 초보자분들, 처음 신으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가드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끈을 묶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끈을 묶어도 안에서 발목이 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가드를 살짝 들어서 혓바닥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발목 쪽에 공간이 안 생기도록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끈을 묶을 건데요. 끈을 묶으실 때 여기 발목이 꺾이는 부분까지는 그냥 적당한 강도로 줄을 살짝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한 칸 한 칸 그냥 당겨주시는 느낌으로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발목이 꺾이고 나서 그 다음 칸부터는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끈을 세게 묶어주십니다. 끝까지 세게 묶어주시고요. 묶은 상태에서 매듭까지 세게 당긴 상태에서 매듭까지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이 많이 남게 되면 한 번 더 리본을 묶어주셔서 이 신가드 안쪽으로 이 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끈이 안 나와야 나중에 이 끈 때문에 뭐 밟고 넘어지는 사고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혓바닥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아랫부분은 적당한 강도로 발목이 꺾이는 부분까지 묶어주시고 꺾이고 나서부턴 강하게 당겨주세요. 자, 발목을 강하게 묶는 이유는 이 얼음판에 스케이트 날이 박히거나 또는 미끄러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스케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목이 꽉 안 잡혀 있으면은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날이 얼음판에 박히면서 발목이 꺾여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발목 부분은 반드시 꽉 조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쪽, 팬츠의 허리 쪽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멜빵은 옵션이지만 뭐 멜빵이 있으시다면은 이 숄더 패드를 하기 전에 하시거나 숄더 패드를 하고 난 뒤에 하셔도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멜빵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랫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숄더 패드. 숄더 패드를 해주시는데 이때 이 몸통을 묶는 이 찍찍이는 너무 세게 묶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너무 세게 하시면은 나중에 움직이시다 보면은 이게 숄더 패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나중에 호흡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시야 확보하거나 고개를 돌릴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몸통을 살짝 감싸는 정도로 약간의 공간이 있게 품이 있게 해주셔야 나중에 호흡할 때도 훨씬 좋으시고요. 그리고 엘보우 패드를 할 건데 엘보우 패드를 하시고 나서 자, 이쪽 부분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숄더 패드의 팔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 엘보우 패드와 여기 엘보우 패드에서 팔 부분을 보호해주는 곳과 숄더 패드의 팔 부분을 보호해주는 곳이 겹치기 때문에 이쪽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숄더 패드의 팔 부분을 엘보우 패드 한 뒤에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엘보우 패드를 착용하고 그리고 숄더 패드의 팔 부분을 고정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비를 유니폼을 입기 전까지 장비를 다 착용을 했는데요. 아이스하키 시합을 보시거나 또 선수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이 신가드 쪽에 테이프를 감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을 뛰다 보면 격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신가드가 많이 안에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고정해 주기 위해서 윗부분 한두 바퀴 또 여기 발목 부분을 또 한두 바퀴 고정을 해줘서 테이프로 신가드를 고정해 주고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을 하다 보면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엘보우 패드가 자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항상 이 찍찍이는 요 팔꿈치 접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채워주시고, 그래도 자꾸 패드가 내려간다면은 이 부분에 테이프를 한두 바퀴 정도 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지를 입어볼 건데요. 저지를 입을 때도 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머리를 집어넣고 팔을 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어깨가 계속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먼저 몸통을 먼저 저지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팔을 빼주시면은 이렇게 어깨에 걸림 없이 유니폼 착용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약간 멋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와 있는 이런 저지 같은 걸 매무새를 정리를 항상 해주시고, 약간 엘보우 패드가 안 보일 정도로 좀 당겨주시는 게 좀 멋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러브와 스틱을 잡기 전에 헬멧을 쓸 건데요. 헬멧을 쓰실 때도 머리 정리하시고 헬멧을 쓰신 뒤에 턱 부분의 끈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턱 부분의 끈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 어린이분들이나 또 아마추어분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풀 바이저를 쓰거든요. 그 풀 바이저에는 옆에 끈이 있기 때문에 헬멧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턱끈을 하시고 이걸 고정하셔야지, 이걸 고정한 뒤에 턱끈을 하려고 하면 이 끈을 찾기도 처음에 어려울 거고, 지금 이렇게 귀 아래 요 고리 보이시죠? 고무 고리,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올라가면서 이 턱끈을 묶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순서를 좀 신경 쓰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러브를 끼고 스틱을 쥐면은 완성이 됩니다. 스틱, 글러브, 그리고 모든 장비가 다 갖춰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벗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벗을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벗을 때 순서는 입을 때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헬멧을 벗고, 다음 저지, 입었던 순서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을 때 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스케이트 부분인데요. 스케이트를 처음에 묶을 때는 발목 쪽을 강하게 묶었잖아요. 풀 때는 발목 쪽을 아예 완전히 느슨하게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이 잘 빠지고 이 입구 부분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신으실 때도 훨씬 편합니다. 먼저 리본 푸시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이 끈을 전부 다 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끈 매듭을 안 지어놓는데, 저는 일부러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도 빠지지 않도록.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푼 뒤에는 이거의 절반씩만 풀 겁니다. 다음 칸부터 절반 정도 풀고, 또 다음 칸 풀 때도 이거 두 번째 거의 절반 정도를 풀고, 그리고 이거의 또 절반, 그리고 이거의 절반, 이 정도만 푸셔도 입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벗으실 때 훨씬 편하게 벗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리본 푸시고 완전히 풀고, 그 다음부터는 절반씩, 절반 풀고, 절반 풀고, 절반, 절반. 그러면 쉽게 벗으실 수가 있고, 또 입구가 이렇게 넓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신으실 때도 훨씬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벗는 순서는 똑같이 입는 순서의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장비를 착용하고 벗으면서 그런 짜잘한 팁들과 또 입고 벗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초보 또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코치였습니다.